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반려신경을 하면서 고음적인 부분도 있지만 서로 상자라는 겁니다. 이 서로 상자 이것에 대해서 아마 불교 경전이라든지 세상 살아나가면서 서로 상대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은 이다 아니다, 했다 안 했다, 짧다 길다, 자다 오다, 이런 높다 낮다, 이런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은 항상 서로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상대적인 개념 자체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하면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시간.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이 시간의 개념은 변한다라는 거죠. 이 시간의 개념은 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공간의 개념은 안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의 개념을 아까 여기 경이라고 그랬죠. 경. 그럼 시간의 개념은 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 배를 짤 때 이렇게 짜져놔서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는다 말입니다. 이것이 경이라는 겁니다. 그래가 이렇게 해가지고 배가 이것이 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 이 상대적인 개념은 이렇게 봤을 때 이 공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은 주로 여기서 생긴다는 시에서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부분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이 개념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고 몇 시에 퇴근하고 또 봄에는 씨를 뿌리고 항상 이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는 상대적인 개념을 항상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가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이것을 갖다가 조금 크게 이렇게 본다고 하면 시간의 개념으로 가지고 간다고 했습니다. 조금 중국 고대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은나라 때에 은나라의 마지막 왕이 주입니다. 은나라 마지막 주임금의 형제라고도 할 수 있고 주임금의 형제라 자기 삼촌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랬는데 이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비간, 유자가 있었고 기자가 있었고 기자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 주나라에는 서백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는 은나라가 이때는 왕이었고 조선 주나라 서백창은 신하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하였다는 거고 그때 이때에 은나라의 강자는 강태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은나라 주왕이 상당히 폭군이죠. 이 폭군인데 이때 은나라가 상당히 폭군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나라가 위태로운데도 은혜 주왕이 계속 폭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폭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전 중국의 서백창이 거의 3분의 2의 땅을 가지고 있고 은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약 3분의 1도 채 못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나라의 어떤 그 형제간에서 자기 형들인 비강과 의자와 이 기자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치를 잘해야지, 정치를 못하면은 이 은나라가 멸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주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늘이 나의 편이다. 왜 하늘이 내가 왕이지 않느냐. 이 신하국이 아무리 땅이 많다 하더라도 1000원이 내한테 있는데 하면서 계속 폭증을 하는 겁니다. 폭증을 하고 그 당시 여자 미녀 달기와 같이 폭증을 하자 비관과 미자와 기자가 이렇게 합니다. 비관은 왕이 폭증을 하니까 내가 직접 왕한테 가서 직접 말하겠다. 어떻게 폭증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이래서 자기 동생인 주한테 가서 강경하게 자기 이 주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게 주가 화가 났어. 있으니까 주의 옆에 있던 달기라는 그 여자가 비관을 옆에 주에게 속삭이듯이 한 말이, 성인에 갔으면 그 당시 비관이 아마 주위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칭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인에 갔으면 심장은 구멍이 9개가 있다. 그래서 지금 저 비관에 가비들을 열어가지고 가서 심장을 안 꺼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주가 이 직언을 하는 비관에게 가비들을 그 자리에서 뜯어가지고 심장을 드러냈다. 그래가지고 비관은 그렇게 했고, 이 미자는 비관이 그렇게 되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더 이상 말을 해도 되지도 않고, 또 여기에 주한테 가서 아부를 하기도 그렇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거든요. 기자는 어떻게 했느냐. 기자는 미친 척을 했다. 미친 척을 했다. 그럼 그 당시에 어느 나라에 3명의 현자가 있었는데, 이 3명의 현자가 한 사람은 기근을 해가지고 심장이 뜯기는 홍보를 하고, 미자는 도망을 가고 기자는 미친 척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주 서력천이가 다른 제후들이 지금 어느 나라의 주가 이렇게 폭증을 하니 칩시다. 어느 나라를 칩시다. 이렇게 하니 서력천이가 신하로서 어떻게 임금을 치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 이렇게 내 대에는 그렇게 못한다. 내 대가 지나가면은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때 이 서력천이가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 이 어느 나라에 있던 강태공이를 서력천이가 사냥을 가서 강태공이를 만납니다. 어디 미숫가에 가서 강태공이를 만나서 그 고기 낚시질하는 강자를 자기가 스승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 서력천이가 군사력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킨 겁니다. 그때 서력천이가 군사력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덕으로서 했다는 겁니다. 정치를 덕으로 하니까 이웃 나라에서 다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력천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세극찬이가 죽으니까 자기 아들인 무왕, 자기 아들이 무왕입니다. 무왕발. 무왕발이 강태공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다른 효들을 합쳐가지고 언을 매려버립니다. 언을 매라고 준하를 세웁니다. 그때 준하를 세우고 이 무왕발이 자기 아버지인 세벽창을 문왕이라고 했습니다. 문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무왕이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자 이 무왕의 동생이 단이라고 했습니다. 주공단이라고. 이 주공이라고 했습니다. 주공단이라고. 이 주공단이 자기 조카의 어리니까 준하를 잘 필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은 주공단과 문왕이 뭘 가지고 다스리냐면 덕으로 가지고 주나라를 세우고 주나라를 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런 폭정, 은의 마지막 왕이 이 주나라의 폭정에서는 덕으로 가지고 폭력은 덕으로 가지고 폭력은 덕으로 가지고 했으니까 이 시간이 그래서 무왕이 은을 멸하고 강태공이 강자에게는 뭐를 줍니까? 강자에게는 공이 많다고 해서 제나라를 줍니다. 산동성 제나라를 주고 자기 동생인 주공단에게 해가지고 노나라를 줬습니다. 역사적으로 노나라라고 제나라를 줬다. 그러고 이 도망간 이 미자에게는 은나라의 제사를 잘 지내라고 송나라를 줬어요. 송나라를 주고 그러고 기자에게는 이제는 미친 거 하지 말고 뭐 어디 주느냐면 조선을 보냈다고 해요. 조선. 이 조선이 지금 우리나라 이 조선을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기자조선 하는 것이 이 중이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폭력에는 덕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 주나라가 이렇게 주공단으로 이어져 오다가 약 한 3, 400년 정도 되면서 공자가 나오죠. 공자라는 분이 있는데 공자라는 분은 대단한 분이죠. 스님이죠. 이 공자가 누구를 숭상했냐면 문왕과 주공단을 그리워했다. 공자가 문왕과 주공단을 굉장히 꿈에서도 만나고 싶었다. 그 말은 뭐냐면 공자의 정치 이념이 어디에 있었느냐면 덕에 있었다. 덕에 있었다. 그럼 이제 이 공자가 덕으로 가지고 덕이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덕으로 가지고 다스리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공자는 방금처럼 문왕의 둘째 아들인 그 주공단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그리워했다는 것은
그러한 덕의 정치를, 덕의 정치의 세계를 한번 마련해보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왕과 주공단, 이 두 사람을 헌무를 했다. 이 헌무를 한 것은 뭐냐면, 이 덕의 정치를 하고, 이 덕,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다시 말하면, 덕의 정치가 뭐냐면, 도덕이라면, 아까 얘기처럼, 도라는 것은 공간을 얘기해요. 그럼 이 덕이라고 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공간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죠. 사람이 생의 정치라는 것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정치가 아니고 덕의 정치라. 그런데 공자는 이것을 갖다가 덕의 정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덕의 대표되는 문왕과 주공단을 헌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덕의 정치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갔는데 시간이 흘렀다. 공자가 있을 때는 이게 춘추시대가 있어요.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시대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결국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뭡니까? 전국시대로 접어들었다. 춘추 전국시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춘추시대 가지고 전국시대에 들어가면서 이 공자의 생각이 틀리다라는 것이 아니고 시절이 지나가니까 봄에는 푸른색이지만 여름에는 붉은색이 될 것이고 가을에는 흰색이 될 것이고 겨울에는 검은색이 된다. 이 시절에 따라 가지고 이게 덕의 정치가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덕의 정치.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가는데 왜 그 색깔이 똑같아야 되느냐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 색깔이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이 색깔이 달라졌는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군 사람이 나오냐면 순자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순자. 이 순자라는 사람이 나왔다면 그럼 이 순자라는 사람이 나오고 여기서 또 맹자라는 사람이 순자와 맹자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다. 전국 시대에 맹자는 아시죠? 맹자는 이 공자의 그걸 들어받은 사람이고 순자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맹자는 공자의 것을 받았으니까 사람의 심성이 성선설이다 말입니다. 사람의 원래 본심은 선하다. 선하다. 이 순자는 사람의 본심은 성악설이다.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해서 시간이 요 때는 맞았는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서 가지고 상당히 흘렀다 이 말이에요. 공자 사후에 약 한 200~3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맹자는 공자와 똑같은 그런 그 덕의 정치를 펴자고 하고 사람이 선하니까 이게 좋은 어떤 그 덕의 정치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변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덕 정치를 펴자. 순자가 이야기할 때는 아니다. 사람의 성성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리 성한 걸 해도 이것이 되지는 않는다. 이래 됐다. 이렇게 대립을 하게 됐다. 이 대립을 하게 된 것이 어디냐 하면 제 나라에 직화학궁이라는 데서 제 나라의 직화학궁이라는 데서 일어났다. 직화학궁이라는 데서 제 나라 직화학궁에서 맹자와 순자가 서로
양대 축으로서 그때 순자라는 사람은 제나라 직과 학궁에서 아마 총장급으로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덕의 정치에서 맹자가 이렇게 해왔고 순자가 이렇게 해왔다. 순자는 뭐를 했느냐 하면은 성선설을 주장하니까 결국은 덕으로 가지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로 해야 되나? 지금까지 덕으로 해가지고 해보니까 그거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롭게 놓은 것이 성악설이라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놓은 것이 법술이다. 법술로 가지고 덕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지 안 된다. 덕의로서는 사용하지 않고 순자는 법술로 가지고 해야 돼. 법술로 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왕도 이지름까지 쭉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왕도 정치다. 왕도 정치. 왕이 도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한다. 왕도 정치. 왕이 도덕을 가지고 민을 다스리는 것이 왕도 정치.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법술이라는 것이 나왔다. 순자에서. 그래서 법치는 법치로 한단 말이에요. 왕도 정치가 아니고 여기서 법치주의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법치로서 다스려야 돼. 그럼 여기서 그럼 술이 뭐냐는 겁니다. 술. 그래서 이때에 법치가 있었고 술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과 술이라는 것이 뭐냐는 겁니다. 여기서 왜 그럼 법치는 알겠는데 술치가 뭐냐? 즉 다시 말하면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본 왁구를 이야기한다. 법, 사람을 살인한다는 어떻게 되고 어떤 법으로서 이렇게 세율은 어떻게 정하고 그건 딱 정하는 것인데 술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사 또 법을 잘 시행하도록 어떤 인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행정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인사를 기용하고 이렇게 그 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법치라는 것이 또 있고 술치라는 것도 있었다는 법치가 있고 술치라는 것이 생겼다. 법치가 있고 술치라는 것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왕도 정치로 가지고 명자가 이렇게 있다가 같은 시대에 이 순자가 있었는데 법치하고 술치가 법과 술가가 나왔다는 거예요. 법과 술가가 나오다 보니까 이 법가를 대변하는 것이 이 순자의 제사 중에서 법치의 대가가 누구냐면 상군이라든지 술치의 주장하는 사람은 신불의 이런 분이다. 그러니까 법치를 주장하는 이 상군은 주로 어디서 활약을 했느냐면 진나라에서 활약을 했고 신불회를 이쪽하는 술치를 하는 사람은 한나라에서 펼쳤단 말이에요. 그 뒤에 법치를 주장하는 사람은 상군에서 누굽니까? 한비자라든지 한비라든지
또 이사, 이런 사람이 법치에 대해서 갔다. 그래서 그러면 신부의 술치가 왜 뜻을 발휘하지 못했느냐? 이 신부래가 한나라에 가서 술치를 택했는데 이거 자체가 법치보다 술치가 적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멸하고 난 뒤는 술치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이 술관은 우리가 인사라든지 법만 있어가지고는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법을 운용하는 운용의 묘가. 그래서 원래가 왕도 정치라는 것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왕도 정치라는 것이 이렇게 아까 전에 문왕에서부터 이러한 성선설 성악설 순자의 때까지는 왕도 정치라는 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가와 술치가 나옴으로써 법치의 상대적인 것이 뭐냐? 그러니까 왕도 정치다. 그렇죠?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원래는 왕도 정치가 없었는데 왕도 정치가 이 법치주의가 생김으로써 그럼 그 전의 것을 뭐라고 할 것이냐? 이것을 법치주의라고 하니까 그럼 그 전의 것을 뭐라 할 것이냐? 이래 하니까 왕도 정치라고 하자. 이래 됐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치주의는 그 당시에 순자에서부터 해서 성설성 성악설로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 법치주의는 현재까지 계속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법치주의는 지금도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그럼 정치를 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고 하는 것은 하나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라고 하는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법치주의와 왕도 정치로서는 이때 그러면 이것이 뭐냐? 이것은 하나의 정치를 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이 말입니다. 방법은 이러한데 이 나라의 주권, 이 나라의 건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건세.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결국 지금까지 왕한테 계속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법치주의는 계속 이까지도 오는데 이 주권은 계속 해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왕한테 주권이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것을 본다면은 주권은 이렇게 주된 권리는 있고 법치주의는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왕위를 계속 이렇게 오다가 어느 시기에 와서 또 시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법치주의는 계속 오고 이 주권이 왕이라는 것이 이렇게 오다가 그렇죠. 여기에 이제 민주주의. 그래 여기는 법치주의는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법치주의는 이렇게 해서 그럼 요 순간에 왕도 정치는 법치주의에 의해 가지고 방법은 매렸지만은 주권은 계속 가지고 왔는데 어느 요 순간에 와서는 왕도 정치가 완전히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뭐가 없어졌냐면 방법도 법치주의한테 뺏겨버리고 주권도 왕에서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민주가 된다. 그러니까 민주가 되고 법치는 계속 가져왔다. 이렇게 된다. 그렇죠.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볼 것이 사유재산이다. 이 사유재산은 사유재산 제도가 계속적으로 왔다 이 말입니다. 사유재산 제도. 이거는 뭐 법치주의도 마찬가지 왕조정치가 있을 때도 사유재산 제도는 계속 끌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 이것은 뭐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하는 뭐 그때서부터 민주주의가 생겼다 뭐 여러 가지가 그냥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근데 이쪽 오다가 그 러시아 제정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가지고 이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을 안 하겠다. 그래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뭡니까? 공산주의가 생겼다 이 말입니다. 공산주의가 생겼다. 그러면 이 공산주의가 생기니까 그전에는 자본주의라는 말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에는 그것이 자본주의라는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생겼으니까 이것이 자본주의라는 개념이 이 말이 생기니까 그럼 공산주의 아닌 게 뭐 없고 이렇게 되니까 자연 발생주의라 하겠습니까? 그럼 뭐 자본주의로 하자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념이 이제 왕이 군주 정치에서 그러니까 민주화 대변되는 것이 군주 제도를 이야기하죠. 군주 제도를 이야기하고 법치에 대변되는 것이 왕도 정치라고 하죠, 그죠? 왕도 정치라고 하고 공산주의하고 대변되는 것이 자본주의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는데 지금 그럼 이걸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봅시다. 법치는 어디든지 다 해당한다 말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지금 현재로서는 법치를 하지 않는 나라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법치는 어디든지 다 통하는 것이고 법치는 어느 것입니다. 그러면 공산주의냐 자본주의냐는 달라지는 것이죠, 그죠?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냐를 달라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군주 제도를 택하는 경우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법치는 똑같이 가니까 그럼 민주 공산주의, 민주 자본주의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민주 자본주의, 민주 공산주의 이런 식으로 바뀔 거라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가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게. 자, 여기서 개념을 또 하나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은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다.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또 나눈다. 지금 현재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평등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유가 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정확한 개념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평등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자유를 이야기하죠.
평등을 이야기하려면 자유를 이야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은 어떤 그 우열이 있다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평등하자. 우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무작정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은 경쟁이라기보다는 같이 이렇게 다 하자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자유는 다 같이가, 물론 다 같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사람의 그것은 능력은 다 다르니까 자유, 어떤 능력껏 하자. 이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라는 것이 탁 들어오게 되면은, 평등이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또 달라진다.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하나의 경우의 수를 본다면은, 공산주의라고 하니까 이거는 무슨 평등 아닙니까? 이거는 뭐 평등이니까 그렇다면, 근데 자본주의는 자유죠. 자본주의 하면서 평등하면 이건 바로 공산주의다. 이건 자유다. 그러면 자, 여기서 봤을 때 민주주의를, 정치는 하나 똑같단 말이에요. 이 법치는. 그럼 민주주의에서도 달라진다. 이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자유민주주의가 있고 평등민주주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등민주주의가 있다. 그래서 이 평등민주주의를 일반적으로 뭐라 하느냐? 인민민주주의야. 인민. 그래서 평등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그럼 여기서 이제 했을 때 또 한번 봅시다. 그럼 경우의 수를 어떻게 보느냐? 자, 공산주의도 다 민주주의니까 공산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되겠죠. 그죠? 평등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인민민주주의라 하고, 또, 자본주의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갔을 때,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갔을 때, 자, 그러면은,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을 이렇게 놔두고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세 가지 분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크게 나누면은 자유를 하면서 민주라는 것은 똑같이 있다는, 자유하고 자유를 하면서 민주를 하고 자본주의다. 자본주의를 택하는 거고, 또 평등, 인민이죠, 그죠? 인민인데 민주주의를 하면서 공산주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유를 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면서 자본주의를 택하고, 인민에 대한 민주주의, 평등을 민주주의로 택하면서 공산주의로 택하는 것이 있고, 인민민주주의로 하면서 공산주의로 택하는 경우가, 자본주의를 택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좀,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민민주주의를 하면서 자본주의를 택하는 이 상태가 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수정자본주의일 수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유를 택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면서 자본주의를 택하는 이러한 나라가 주로 어디냐 하면은 미국이라든지 일본, 서유럽에서는 이러한 것을 택한다는 겁니다. 미국, 이곳은 미국이고 일본, 서유럽 국가,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건 다 여기를 택합니다. 인민민주주의를 택하면서 공산주의를 택하는 나라가 중국이라든지 중국, 북한 이런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북한, 뭐 러시아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민민주주의를 하면서 겉으로 자본주의를 택하는 나라가 주로 어디냐 하면 베네수엘라 여기서는 인민을 통하는 것 그래서 민주주의를 택하면서 자본주의를 택한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이런 경우 베네수엘라든가 그리스라든지 이러한 나라다. 어떻게 보면 브라질도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나라다.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 그리스, 브라질 요 인민을 택하면서 이러한 나라가 주로 특색이 뭐냐면 포퓰리즘이다. 포퓰리즘으로 가지고 즉 다시 말해 이것과 이것의 차이가 뭐냐면 지금 중국이나 북한은 어떤 선거가 없이 어떤 시행되지만 이러한 포퓰리즘의 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인민에 의한 것을 중시 여긴다는 겁니다. 인민에 의한 것이 중시 여기면서 또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다. 인민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택하니까 그 자본주의가 성숙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러한 나라들이 국가 부도 사태가 지금 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개념 정리를 일단 이렇게 해 놓았을 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자본주의를 택하는 이런 나라는 역사가 오래돼 왔죠. 그리고 중국이나 북한처럼 인민민주주의를 하면서 공산주의를 택하는 나라, 요거는 언제부터인가?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1905년도에 일어났는지 어떤지 모르면 역사적으로 그러면 1905년도니까 한 110년 정도, 12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그 정도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종 이것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선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는 것 같지만은 이 자체가 어떤 자유적인 이것을 무시한다. 그럼 자유를 무시한다는 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어떤 이것이 어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것으로 봐서 이렇게 봤을 때 이러한 지층으로 봤을 때 여기 있는 어떤 여기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것을 지배를 하고 있죠, 그죠? 이런 지배 구조를 가진다. 이 지배 구조를 가지는 이것을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배 구조를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쪽이다 이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면서 자본주의를 택하면서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다. 그런데 중국이나 북한은 인민인데 공산주의니까 이거 자체를 완전히 민중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
이 포퓰리즘에는 이러한 인민에 의해 가지고 자본주의 택하는 이러한 것은 결국 그것은 여기에서 있는 사람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것 자체가 적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적으로 바꾼다. 그러니까 이것과 인민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아예 이것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아버리는 것이고,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 이것 자체를 적으로 바꾼다. 적폐 세력으로 바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포퓰리즘이라는 여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면 선동한다는 겁니다. 선동을 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사람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선동을 하는, 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토업에 있는 사람이 지배를 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여기에 있는 기업가라든지 어떤 재벌급의 총수라든지 어떤 정치가 아주 깊은 사색을 가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결국은 못 견디가지고 해외로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쪽에서 뭔가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 포퓰리즘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과 방금처럼 인민민주주의를 택하면서 자본주의를 택하는 것과 인민민주주의를 택하면서 공산주의를 택하는 것이 무슨 차이냐? 이 인민민주주의를 택하면서 공산주의를 택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바로 숙청해버리면 되겠죠, 그죠? 숙청한다, 이 말입니다. 숙청이라는 것은 바로 어떤 법이나 이런 것을 가지지 않고 바로 이렇게 이렇게 총살을 시켜버린다든지 해외 추방을 시켜버린다든지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법에 의한 거니까 결국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우 해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도태시킨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인위적으로 척부리지만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있는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냐면 결국은 이렇게 적대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에 있는 계급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어떤 어떤 생산량이 많아지고 서로가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서 뭔가 서로 성장하는 것이 이렇게 가지고 돼야 되는데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적으로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결국은 이걸 끝이 땡긴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여기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걸 모든 것을 이렇게 끄집어 당긴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것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밑에 사람들이 여기 위에 생활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 이것이 이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있는 걸로 한다면 이것이 점점 내려간다. 그럼 내려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려오고 이것도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가 부도 사태가 난다.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되면서도 이쪽의 사람들 계속 선동질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동질을 하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방금처럼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본다면은
이렇게 본다면은, 자, 여기서 이것을 반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인구수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인구수로 봤을 때는,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80%가 됐거든요. 80% 사람이 우울함이 표가 많아졌다. 이쪽 사람들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포퓰리즘이라든가 이쪽에서 이걸 갖다가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것과 이것이 자꾸 위화감을 조성시킨다. 서로 네 편, 내 편을 자꾸 가른다. 왜? 이 80의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네 편, 내 편을 가른다.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그렇다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나누면 가진 자보다 가지지 못한 자가 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높은 학식을 가진 자보다 높은 학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숫자가 더 많다면 자꾸 이렇게 해서 이걸 선동질을 하고 있다. 선동질을 자꾸 하다 보니 결국은 이 위에 있는 게 자꾸 끄집어 당긴다 이 말이에요. 끄집어 당기니까 방금처럼 자꾸 내려간다. 자꾸 질이 떨어지는 상태가 벌어진다. 이러한 질이 떨어지는 상태가 계속되고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쪽을 따르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서구라고는 자꾸만 올라간다. 이러한 구조를 잘 아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 한국을 본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결국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민민주주의 자본주의 택하고 있다. 이걸 지금 택하면서 이것대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대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러한 개념 자체를 일반 국민들이 이 개념 자체를 좀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참 예를 들기는 하는 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보면은 좀 하나의 예를 들기가 참 한데 어떤 그 사업을 잘하는 A라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 A라는 사람은 기술력도 좋고 또 친절하고 또 부지런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동네 사람들로 하여금 돈도 많이 벌이고 이 동네에서는 그 돈도 많이 벌이고 상당히 또 학식도 있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새로운 제품도 개발하고 또 저금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게 사업하는 사람 중에 B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 중에 C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약간 이보다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B도 실패하고 이렇게 했다면 그래서 자꾸 이 A가 자꾸 보유하시게 됐다 이 말입니다. 자꾸 기술 개발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마을 주민들이 이 사람이 하여금 당신이 참 그 능력도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인은 어떤 그 마을의 지도자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마을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사람이 마을의 지도자가 되니 이 A가 자기가 능력 있는 B, C, D를 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마을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좀 그런 사람이 이 사람 이렇게 능력 있고 이렇게 한 사람이 이 사람이 하는 것이 자기 혼자서 부를 독식하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 갑이라고 한다면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A를 주위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한테 자꾸 욕을 하고 다닙니다. 저 사람이 하는 것 없이 동네 구를 다 모아가지고 다 했다. 우리 그거 가서 일도 하지 말고 지금까지 일을 해도 월급도 더 많이 올리고 노조를 결성하고 막 이런 선동질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동질을 하다 보니까 자꾸 A가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 공격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럼 니하고 A하고가 서로 경쟁을 안 해봐라, 투표를 안 해봐라 그렇게 하니까 투표를 했다. 이 막 선동질을 하다 보니까 갑이 됐단 말입니다. A가 안 됐단 말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 A가 100이라고 하면은 이 A가 100이라고 하면 갑은 20밖에 능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해보니까 지금 A에 대해 가지고는 자꾸 비교가 되니까 A를 적별 세력으로는 몰아내고 B, C, D 이 사람들도 자꾸 자기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자꾸만 제거하고 제거를 했다. 그럼 이 동네가 100이라는 어떤 100이라는 지위에서 놀다가 이것이 100이 아니고 100이라는 70점, 80점 이런 사람들 다 제거를 해버리니까 나중에는 이 동네의 수준이 20밖에 안 된다. 20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갑이라는 이 사람이 선동질을 해가지고 이 동네를 20으로 만들었다. 20으로 만들 뿐만이 아니고 여기다가 불신을 조장했다. 이 마을이 질이 떨어졌다. 이 마을이 질이 떨어지다 보니 이웃 마을에서 질이 떨어졌다. 그러다 보니까 침략을 한다든지 간섭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왔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그러면은 이 A가 이 갑이라는 이 선동하는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A가 동네 사람들한테 자꾸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데 이 갑이 아니다. 내가 돈을 모았지만은 내가 물론 내 잘 살게 되면 내 전체적으로 우리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A보다는 자꾸 갑을 왜 갑을 지지하느냐. 갑이 A 이야기를 하는 건 A의 재산을 뺏어가지고 너희들에게 나누어 줄게 이랬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갑을 지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갑을 지지를 하니까 여기가 결국은 A가 물러나는 것보다는 100의 수준에서 그 말이 2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 뒤에 갑을 지지한 이 사람들도 알고 그래서 그러는지 모르고 있어 그러는지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A도 마을 밖으로 가버리고 이 능력이 60점, 70점, 90점 되는 사람들도 다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능력 없는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하다 보니 지금 이웃 마을에서 이 사람들, 이 마을을 결국 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치고 들어온다는 게 뭡니까? 굳이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결국은 여기다가 어떤 건 뭡니까? 기술 개발이 더디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힌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실정이 지금 와가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분명히 이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자유라는 것이 뭐냐,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뭐냐, 또 포퓰리즘이 뭐냐, 또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가 뭐냐.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중화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중국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포퓰리즘이 일어나는 이러한 것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일본과 미국은 말이죠, 굉장히 강대한 나라입니다. 왜 강대한 나라냐?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오랜 바탕에 근간으로 하고 있으면은 이 나라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 땅덩어리가 지하자원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기에서 나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유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삼각형이 자, 이 가난한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이 표를 제가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자,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뭐, 5분위로 이렇게 봤을 때.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이 사람은 여기에 올라가고 싶습니까? 그럼 이 체제를 이용하면서 삼각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네? 봐보세요. 그럼 결국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이 이것이 한다 그러면 이것을 물리치고 내가 올라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은 결국은 이것 자체가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갔다 이 말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이제 삼각형을 자꾸 끌어내린다라는 겁니다. 끌어내려가지고 지금 자꾸 이렇게 가면은 더 이 사람들은 더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안 그래요? 네? 그럼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끝이 돼가지고 잘 사는 사람 못 보겠다면 이렇게 거꾸로 이 사람이 이 밑으로 내려보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으로 가지고 간다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미국하고 친해라, 일본하고 친해라, 북한을 멀리하라 그런 게 아니고, 예? 자유민주주의를 택하면서 자본주의를 택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이렇게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위로 자꾸만 올리는 그러한 어떤 이것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꾸 하향 평준화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상당히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으로서 또 다음 시간에